29대 무열왕릉과 기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옛서울 경주에 가면 태종 무열왕의 기부비가 있다. 기부비란 비석의 일종으로 돌거북을 받침대로 삼고 비석 위에는 이를 조각한 돌을 뚜껑처럼 올려놓은 것이다. 현재 이 기부비는 받침대인 기부와 뚜껑인 이수만 남아있을 뿐 비석은 오래전에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보 제25호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내가 이 기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순전히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 덕분이었다. 언젠가 그분께서 태종 무열왕비 거북은 왜 발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거북의 발가락은 5개인데 말입니다. 라고 물어보셨다. 다음에 갔을 때 맨 먼저 기부비의 발가락부터 헤아려 봤다. 말씀처럼 앞발가락은 5이지만 뒷발가락은 4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이를 계기로 이 기부비 전체를 보다 꼼꼼하게 관찰하게 됐고 이 기부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 태종 무열왕 기부비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 이것이 한국 최초의 기부비라 한다면 최초의 것이 가장 우수한 작품이란 사실은 얼른 납득되지 않는다. 선행작품으로 기술의 축적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절정의 작품이 나온다는 통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제작 시기도 문제이다. 이 비는 흔히 태종 무열왕이 세상을 떤 661년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661년이라면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으로 한창 정진이 없을 때다. 또 신라 33대 성덕왕의 능비는 사후 17년 뒤에 세워졌고 성덕왕을 기리는 봉덕사종은 사후 34년 뒤에 완성됐다. 그리고 44대 민해왕을 기리는 석탑은 사후 24년 뒤에야 완성됐다. 이런 사실들 역시 661년 건립설은 의심스럽게 만든다. 셋째, 신라에서 기부비가 세워진 왕릉으로는 태종 무열왕릉 외에도 성덕왕릉과 흥덕왕릉이 있다. 그렇다면 기부비를 세운 왕릉과 세우지 않은 왕릉의 차이는 무엇일까? 넷째, 무열왕 기부비에 직접 영향을 준 중국의 경우 당나라 때까지 황제 능이는 기부비를 세우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나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품 이상의 관리의 무대만 기부비를 세울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태종 무열왕은 당의 5품 이상 관리에 준하는 신범으로 여겨졌을까?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다. 물론 선배 교수님께서 제기한 거북 발가락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국과 중국의 많은 기부비들이 거북의 발가락을 앞뒤 모두 5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실마리는 우리 족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족간은 동물 애호가여서 온갖 종류의 동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관상용 거북도 있었다. 선배 교수의 말씀을 들은 이후 생물이든 작품이든 간에 거북만 있으면 발가락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기에 그 거북도 꼼꼼히 관찰했다.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거북은 250여 종에 달하며 크게 바닥 거북과 육지 거북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바닥 거북은 발이 헤엄치기에 좋게 지느러미처럼 됐기 때문에 발가락이 분명하지 않다. 반면 육지 거북은 발가락이 있고 물속에 있을 때나 죽은 거북을 보면 발가락은 앞뒤 모두 5이다. 관상용 거북도 육지 거북의 일종인 만큼 발가락이 5이었다. 그런데 이 거북이 물속에서 밖으로 나와 돌 위에 올라갈 때는 뒷발의 엄지 발가락을 다른 발가락 밑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발가락이 4개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걸 확인한 순간 나는 무릎을 쳤다. 태종 무열왕 기부비의 말로 발가락을 5을 쭉 뻗고 죽은 거북이 아니라 살아서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거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아가 태종 무열왕비의 거북 뒷발가락의 엄지 부분도 발가락은 보이지 않지만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거북의 엄지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 아래로 들어간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라인의 자연에 대한 놀라운 관찰력에 감탄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태종 무열왕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김은면 무열왕의 둘째 아들 비로 알려진 또 하나의 기부비가 있는데 형태나 조각 수법이 태종 무열왕릉 그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태종 무열왕릉 기부비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지만 발가락은 앞뒤 모두 5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기부비 중에는
태종 무열왕비의 거북과 발가락 숫자가 같은 것도 있지만 김인분비처럼 발가락이 모두 5인 것도 있고 심지어 앞뒤 발가락이 모두 3시거나 4시인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 태종 무열왕 기부비 거북의 등껍질에는 머리에서부터 꼬리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이 일직선으로 연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북이 아니라 자라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태종 무열왕 기부비를 과연 거북을 형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유언무주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눈은 있지만 눈동자가 없다는 것인데 사물의 본질이나 핵심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태종 무열왕 기부비를 대하는 내가 바로 유언무주였다. 이를 반성하면서 거북의 발가락을 지금도 열심히 관찰하고 있다.